기준봉에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몇 군데 나왔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분봉으로 이제 쪼개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요 구간 나왔죠. 두 번째로 요 구간 나왔죠. 세 번째로 요 구간에서 한번 나왔고 요 구간은 실패. 자, 그러면은 이날 상한가를 가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채널을 만든 목적이 제 채널의 영상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유료로 강의를 보실 필요가 없게끔 다 종합을 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오픈을 해드리자가 목적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훈련소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 종목 찾는 게 어렵다면 이 7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종목을 찾은 후에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종목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어디서 사고 팔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영상보다 훨씬 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보기보다는 이제 거래량, 캔들, 이평선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종목을 찾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를 오래 해왔고 또 이제 훈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쉽게 찾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너무 많은 그런 기준들을 넣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좀 내가 판단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목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기반으로 물론 이제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수익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는 여러분들의 이제 심리 상태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이제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좀 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공부할 때 뭐 거래량, 이평선, 기준봉, 뭐 기타 등등등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으로 알아야 될 베이직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좀 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차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또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하루 동안에 아침에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고 또 종가에는 이제 더 상승을 해서 뭐 상한가를 만든다든지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장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뭐 한 5, 6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시장 난이도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만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차트만 잘 봐도 어느 정도 이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차트에다가 어떤 세력의 심리, 개미들의 심리까지 파악을 해야 좀 매매를 할 만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매매를 어느 정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미국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제 한국 주식 세 개를 매매를 해봐도 뭐랄까요, 굉장히 한국 주식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잘만 하면 빠르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못했을 때는 이제 손실 날 가능성이 더 좀 다른 시장에 비해서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가능하면 코인이나 미국장이나 이제 좀 비중을 늘리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차트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이제 내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 사실 어디에서 무엇을 매매를 하시던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기회가 되면은 뭐 코인이나 이제 미국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제가 국장 차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어렵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보통 지금 이제 삼성공조라는 종목인데 이날 이제 상한가가 나왔고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개파락을 시켜서 요런 이제 흐름의 차트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차트라고 하면 저는 뭐 요런 차트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기준봉이 나왔고 그 이후로 수급이 들어왔으면 이제 전고점 넘고 뭔가 흐름이 괜찮으면은 이렇게 이제 5일선 타면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이런 종목들, 이런 흐름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우고 공부해왔던 평범한 보통의 어떤 차트라고 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흐름을 만드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차트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이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막 꿰뚫고 있을 정도로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 몇 가지 좋아하는 패턴과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과거에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1일선과 그리고 5일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사실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분들은 11선 보시기도 하고 21선 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1일선 또는 5일선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차트를 가지고 1일선과 5일선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라고 하면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3분 120선은 1일선이라고 보면 되고, 3분 120선이 1일선이면은 5일선은 3, 5, 15, 15분 봉에 이제 121선이면은 5일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자면, 지금 요게 이제 3분 121선이 이 라인이 1일선이 되는 것이고, 15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 라인이 지금 이 검은 두꺼운 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꺼운 라인이 5일선이 되는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보통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자, 이 기준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준봉이 이 돈이 들어온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 라인이 이 종가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가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삼성공조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가 이날 12,000원 부근에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날이죠. 이날이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12,000원이면 한 요 정도 라인이 될 겁니다. 요 정도 라인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기준봉의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몇 군데 나왔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분봉으로 이제 쪼개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구간 나왔죠. 두 번째로 요 구간 나왔죠. 세 번째로 요 구간에서 한번 나왔고, 요 구간은 실패. 자, 그러면은 이날 상한가를 가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이 첫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조건은 이 종가를 이탈을 하지 않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가를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근데 가끔씩 이런 기법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세력들은 어떤 상황들을 만드냐면은, 차트를 살짝 깼다가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다른 차트들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보시면은 이날이죠. 이날이 이제 기준 봉이 되는 건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 한 요 구간쯤에서 한번 좀 매수를 분할로 이제 모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이탈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빠지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저는 아예 이제 안 보는 겁니다. 물론 이 기준봉의 이 시가도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뭐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은 요 시가를 깨고 계속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패턴으로 빼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서 이렇게 흐르는 종목들을 눌림으로 잡는 거는 이제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게 되면 또 위에 있는 매물들을 또 다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노는 애들보다는 아래에서 있는 애들이 올라가기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내가 이제 이런 조건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조건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차트들을 볼게요. 이날 상한가 가고 그리고 이제 갭으로 떴다가 빠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제 아예 매매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날 종가가 이제 기준봉을 만든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제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위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근데 이런 패턴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제가 아까 이제 1일선, 5일선 이 분봉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갭으로 떠서 이 근처까지 이제 도달 못하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 5일선에 이제 가장 좀 가깝다라고 판단이 될 때 매수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구간들 5일선과 가까이 이격이 좁아졌을 때 이 구간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5일선을 타고 이 근처에 왔을 때 한번 또 이제 짧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장대 양봉을 제가 관심 종목 해놓은 거 그냥 이제 막 보여드리는 거예요. 케이프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제대로 이제 뚫고 가지도 못하고 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계속 움직이다가 여기 위에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계속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그 이후로 거래량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이제 패스를 하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 뭐 단타로 들어가면 모를까, 이제 기준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이라는 거고, 코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요거는 이날 상한가 만들고 다음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솔직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단기간에 계속 이제 조정도 없이 이렇게 올라갔었고, 정치 테마주였기 때문에 좀 흔들기가 심해서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공구먼이라는 종목도 이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빠졌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 기준봉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잘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종목은 매매를 했냐?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얘는 움직일 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종목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등이 나올 때 이렇게 순식간에 올려주는 어떤 도파민이 막 빵빵빵 터지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종목이라서 그런 어떤 짜릿함이 좋아서 제가 이제 좀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이거든요. 도파민 때문에 얘를 매매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약간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 종목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매매를 했었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매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요번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방법은 뭐냐면, 우선 기준봉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봉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하락을 했어요. 자, 하락을 하게 되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일단은 뭐 요런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 따라 붙으면 이제 100% 물리는 거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처음에 지금 이 5일선이 있잖아요. 이 5일선과 갭이 이때 이제 많이 벌어졌는데 이게 좁아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다른 차트들도 한번 돌려서 보세요. 갭이 벌어지고 다시 갭이 좁아지면은 요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5일선이라는 것은 5일 동안 사람들이 이제 매수한 평균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 라인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계속 높은 가격을 주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한번 짧게 단타 구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기준봉을 돌파를 하는 듯 하더니 다시 빠졌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특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전고점 못 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짧게 정리를 했었고, 빠지는 것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언제 이제 매수 기회가 왔냐? 자, 여기서 종가에는 이제 담지를 못했고 한번 올렸다가 뺐어요. 그죠? 자,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 심리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어떤 세력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개미들을 괴롭힐 건가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5일선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이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동반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 이 5일선에 지금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예, 매물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앞에 매물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5일선이 저항이 되는 건데 이 저항을 한번 거래량을 돌파한 이 작은 이 양봉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뚫어놨으니 이 저항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항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종목에 그냥 막 흔드는 그런 움직임이 좋아서 이제 매매를 한 거지만 추천은 안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힘들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이제 계속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응을 빨리빨리 못 하시면은 매매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면 제가 랜덤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 차트를 보고 어떤 포인트에서 진입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기준봉 위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이 구간에서 내가 이제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차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차트들은 언제 매매를 하느냐? 지금 여기 기준봉을 만들고 그 다음날 상승을 해서 이렇게 갭을 크게 만들었어요. 갭을 크게 만들고 하락을 하고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5일선을 만났죠. 자, 5일선을 만났는데 이제 살짝 이탈을 해서 이날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저는 1일선과 5일선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은 5일선이 이제 살짝 이탈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상승을 하고 나서 첫 번째 5일선 이탈은 그 중요한 자리를 깨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이제 짧게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해볼 만한 자리라는 거죠. 자, 반대로 1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3분 120선이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살짝 이탈을 했는데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자리를 깨지 않고 이제 이 1일선이 우상향 중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들어갔다가 짧게 손절을 잡고 다음날 이제 갭을 노리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자리는 이제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되겠죠. 종가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요거는 매매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이제 보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매를 안 했고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매매를 안 하고요. AMB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때 못 봤어요. 놓친 종목이고 이렇게 이제 차트 복잡한 애들은 제가 이제 웬만하면 좀 거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들 안에서만 거의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저것 옛날에는 이것저것 종목을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같은 종목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조금 더 추적 관찰하기가 좀 편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삼성공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대입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자리가 이제 여기잖아요. 근데 5일선을 깼다가 매수 가능 자리, 그리고 깼다가 이제 매수 가능 자리 이렇게 나왔죠.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준봉에 대한 종가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한 종목이 5일선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이탈을 했을 때 이제 중요한 자리를 깨지 않았다면 짧게 손절을 잡고 요 구간을 이제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 알려드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 안에서만 마음에 드는 차트 안에서만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삼성공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 이 한 종목 가지고 몇 번을 우려먹을 수 있습니까? 그죠?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은 몇 종목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관찰하기도 편하고 뭐 그렇게 이제 좀 복잡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특정 종목을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조금 더 집중도 되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고 두 번째 5일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더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크게 상승을 한 종목들 중에서 이 5일선과 갭이 좁아졌을 때 매수를 한번 분할로 들어가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상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요런 것들. 예. 이 조건과 같은데 시총이 작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절대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시총이 작다는 것은 500억 미만, 700억 미만, 가능하면 1000억 이상이면 좋은데 그런 종목들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잡주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재료와 이제 큰 상승과 거래량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터진 종목들 안에서 이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알겠어. 네가 알려준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어떤 종목을 이제 보고 있습니까?라고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제 시장이 크게 빠졌다가 밤사이에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를 좀 유예를 시킨다는 뉴스 때문에 오늘 좀 살짝 올랐다가 다시 오후에 이제 중국이 관세를 맞불을 놓겠다는 이제 그 뉴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가 살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을 해서 이제 차트를 돌려봤을 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을 그냥 쭉 돌려보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요 라운테크라는 종목이 이제 보이네요. 라운테크라는 종목이 이때 첫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를 한번 살짝 깼다가 지금 여기서 종가를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요 근처 왔을 때 또는 뭐 이제 장중에 뭐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제 이미 이제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을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요 피델릭스라는 차트하고 MK전자라는 차트를 보니까 요즘에 세력들이 점점 좀 매매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것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예. 이날 그냥 점상으로 올려버리고 실제 이제 그 매집을 한 거는 그 둘째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MK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델릭스나 MK전자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될 차트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MK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부근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손절 잡고 진입을 해봐도 뭐 괜찮을 자리가 아닐까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무브넥스. 자, 요거는 이날이 이제 첫 기준봉이긴 한데 이날 이제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서 요 아래로 이제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죠. 이 한 6,000원 부근을 그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가 매매 중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요 라인이나 아니면 5일선 부근에 왔을 때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6,000원을 깨지 않고 가까이 여기를 깨지 않고 5일선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요거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제 제 원칙은 이 종가 가능하면 요거를 한 번도 안 깬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자, 이날 상한가를 다가 살짝 깼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어저께 그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밖에 안 빠졌다는 거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죠? 이 위에 있는 종목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요 구간에서 지금 한번 긴 윗꼬리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만들고 다시 빠졌죠. 요거는 요 부근에서 얼마든지 다시 한번 뭐 잡아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거는 뭐 이제 제 기준에 당연히 안 맞는 거고. 자,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갔죠. 예, 넘어갔고 5일선도 지금 5일선에서도 이렇게 멀지 않은 이제 5일선도 살짝 돌파를 해서 좀 종가 마무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차트가 예쁜 것 같아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어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오늘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매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매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방법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거 다 활용하기도 힘들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리를 하는 사람인데 칼이 한 50자루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잘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내가 진짜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한 두세 개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훌륭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에 따라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요즘 장에 그래도 좀 매매를 하기에 이제 괜찮은 방법이 이런 방법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제가 최대한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복잡해지실 뿐더러 그거를 다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만 보겠습니까? 전체의 어떤 그 차트의 흐름이라든가 뭐 재료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이제 보는 그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핵심 정리처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종목을 찾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생각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 카페에 가입하시고 등업하신 분들은 카톡방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종목도 알려드리면서 이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 요청하시면 제가 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을 드리지 않고 수익 내기가 좀 괜찮을 때는 관심 종목도 드리고 뭐 종가에 좀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뭐 오셔서 이렇게 등업하시고 들어오시면은 굳이 뭐 돈 내고 유료 리딩 같은 거 받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도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영상 이전에 설명드렸던 좋은 종목 고르는 7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수매도 타점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잡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기준봉에 나왔던 종가 위에서 노는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 안에서도 등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등락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5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 5일선의 흐름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 종가에 이제 매수를 해서 짧게 손절 잡고 2, 3일 이내에 이제 수익 처리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 카페에 오셔서 등업하시면 이 외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린 영상들이 100편 정도가 있으니까 오셔서 그냥 무료로 다 공부하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활용하셔서 좀 수익 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이 반응이 이제 괜찮다면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이제 알려드릴 생각이니까, 오늘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꼭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